오늘 네바시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쓴물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속이 쓰리다라는 그런 장열감 같은 거 이런 것을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서 체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콜라라든지 이런 탄산음료를 많이 드셨다든지 술, 담배, 과식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한두 번쯤은 그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1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심각하게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속이 쓰리거나 쓴물이 올라오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내과를 가게 되면 100% 위산 과다네요 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과연 위산 과다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를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해보면 99%가 위산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시경상 위산이 보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산이 많아서 역류하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씨잖아요. 오늘 변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을 보고 여기 그 레바를 내리게 되면 변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변기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기가 막혔을 때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도가 넘어온다고 해서 많아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막혔을 때 넘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트림이 나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열이 오르거나 심지어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에는 더 깊이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봐야 될 것은요, 과연 위에 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에서 위를 거쳐서 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변기가 막히면 역류가 하는 것처럼 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계를 봐야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을 때 기량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등에 등이 나갔는지 아니면 신호등 등에서 컨트롤에 연결되는 줄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호등을 조절하는 제어기,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그 내장 상태는 거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신호등이 나갔을 때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등이 나갔네? 등을 갈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의사분은 위산이 역류되니까 앉아서 주무세요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하룻밤을 지낼 수가 있겠어요? 한번 하루라도 그렇게 잡아셨다면 그 의사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게 되면 흔히 제산제를 처방을 받게 되는데, 그 제산제가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은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치료를 얼마에 끝내느냐? 한 달 내에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이 6개월이고요. 좀 더 길어지면 1년, 3년, 5년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분이 쓴 물만 넘어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소화장애 같이 동반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산이 부족하다면 만약에 거기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제산제를 가했을 때 소화장애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위산이 부족한지 장애 문제가 있는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산이 부족한지 적은지는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응용근 신경학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씻지 않은 음식물을 먹어도 위에서 산이 살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위는 식도에서 넘어온 음식을 위에서 위산과 소화액이 같이 어우러져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분문부와 유문부에 있는 관략관이 꽉 묶어줘야지만 이게 제대로 반죽이 되게 되는데 장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위산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산이 적으냐 많으냐를 검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 검사는 응용근 신경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검사하게 되는데 제산자를 입에 넣었을 때 뇌 두정엽에서 맛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것이 근육으로 전달이 돼서 본인한테 맞으면 힘이 세지고 맞지 않으면 힘이 빠져서 산이 적은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검사했을 때 거의 100명 중에 1명이 위산을 과다하고요. 99명은 위산 부족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적다면 적어도 제산제를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에 대한 기능을 검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네바시에서 소개했던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요. 영양이 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흡수인데요.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은 너무나 음식이 영양소를 많이 가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반도 못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위에서 반죽된 고기가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에서 이것을 분해하게 됩니다. 특히 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많기 때문에 그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장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게 부시는 것이 뭐냐면 소장에 있는 균인데요. 200조가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5대 15인데요. 유전적으로 부모님 중에 장이 나쁜 분이 계신 경우에 그것을 유전을 받았을 때 50대 50으로 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좋은 균은 유산균이고 해로운 균은 주로 곰팡이균인데 곰팡이균이 먹이가 되는 것이 단 음식, 단과일이 되는 것이죠. 후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장에 나쁜 균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후천적으로 단 음식과 단 과일 드시게 되면 나쁜 균이 증식을 해서 무려 30대 70 정도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에서는 육모가 있어가지고요. 육모 사이로 작게 부서진 영양소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장에 나쁜 균이 많아질 경우에는 육모세포가 죽으면서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육모세포가 죽으면서 공간이 넓어지게 돼서 큰 분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독소로 인지를 하게 되고요. 면역계 작동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독소가 온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겠죠. 코로 가게 되면 비염, 방광으로 가게 되면 방광염, 신장으로 가게 되면 신장염인데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고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속 쓸 때 흔히 뭘 드시죠? 우유를 드시게 됩니다. 만약에 장이 안 좋은 분이 우유를 드시게 되면 이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더 심하게 악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속이 쓰린 분이 일단 우유보다는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위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서 불과 2-3달 만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인데요. 혹시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뇌는 좌우뇌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비비라고 그러고요. 뇌의 줄기 중에 교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비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비비는 뭐냐면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뇌혈관 보호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혈관 보호 장벽은 어떻게 발견했냐면 고양이로 실험을 했는데요. 고양이 혈관에 잉크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잉크가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뇌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뇌가 보호가 되고 모든 약물로부터 뇌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어디에 있냐면 뇌에서 조절해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요. 특히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곳은 뇌의 절기 중에 교내라고 하는 판스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교감신경과 부감신경이 있어서 시소처럼 마치 시소처럼 교감신경이 흥미되면 부감신경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잠을 자더라도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내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더라도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맛있겠다 하고 침이 나오고 위산이 분비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때 고장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뇌가 모든 비비비가 있어서 모든 외부의 약물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장에 있는 카제인과 글루텐이 신장으로 가게 되면 신장염이라고 했는데 뇌로는 갈까요? 안 갈까요? 비비비가 있기 때문에 뇌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생학적으로 뇌와 장과 피부가 같은 외부에서 분화되는 건데요. 장에 이렇게 나쁜 근이 많았을 경우에는 비비비를 보호하는 뇌를 보호하는 비비비라는 막이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뇌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 교감신경이 무조건 흥분하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요로로 잠 못 자고 심한 경우에는 불면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 공황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량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보게 되면 쓴물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잠도 못 자고 예민하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가 역류성 식도염을 6개월 이상 알아서 고생을 한다 이런 분들은 위산이 부족한지 남는지 그리고 소장의 기능은 좋아서 먹은 음식이 대변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잘 조절이 되는지를 살펴봐야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를 완전히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나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방문을 못 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적어도 매실차 다 알죠? 매실차는 사실은 발효가 아닙니다. 설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실차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와인도 그렇습니다. 그럼 뭘 드시느냐? 식사하실 때 샐러드를 드시는데요. 야채에다가 올리브유 한 수저, 감식초 한 수저, 혹은 레몬즙을 한 수저 정도 뿌려서 드시면, 그것을 한 열흘 정도 드시게 되면 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단 음식, 단 과일 금해 주시고요. 밀가루 유제품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장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분은 밀가루하고 유제품도 꼭 금해 주시면 역류성 식도염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식도염이라는 진단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에 염증이 있고 산이 좀 많네요 라고 하는 것이지, 역류성 식도염을 당신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라고 진단내기가 애매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시경을 봐도 정상이었다가 어떤 때는 산이 많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보다는 그것은 증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경상이라든지 여러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렇게 장열감을 느끼고 그 명치 끝에 장열감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라서 오랫동안 약을 먹는 경우에는 그것을 끊는 것이 굉장히 겁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은 원인이 있고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이상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제산제를 끊으셔야 됩니다. 끊고 샐러드에다가 올리브유 한 수저 넣고 감식초를 한 수저 넣어서 꼭 식사할 때마다 드셔보세요. 그렇게 되면 점점 호전되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장이 나쁘거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면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는 식이요법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속이 쓰려서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얼른 생수를 드세요. 그러면 그 통증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류가 된 산을 갖다가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위는 항상 강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산도가 맞지 않았을 때 문제가 오는 거라서 일단은 물을 드시면 그것이 완화가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제산제를 처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그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장을 치료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정체되어 서울까지 밀리게 되는데 그것이 서울 문제가 아니고 대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응급처치로는 생수를 드시는 것이 좋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좀 효과가 없다면 보산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산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보산제 중에서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것은 산사육이라고 한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사나무의 씨인데요. 흔히 말하는 야생 사과라고 할까요? 작은 사과의 열매를 갖다가 쓸어서 말린 약이 있는데요. 이것이 산을 보충해 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 흔히 여러분들이 굴을 드시죠? 굴 껍질을 잘 씻어서 푹 끓여서 그 물을 드셔보세요. 굴 껍질은 제산제가 아니고 보산제입니다. 이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